안녕하세요. 제우스 발표를 맡은 리서치 2팀 조영준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 세미나의 기술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소개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현재 상속은 끝난 상태이고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HBM에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억하고 꺼내올 수 있는 메모리 칩이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평적인 방식의 D램에서 수직적인 방식으로 쌓은 고대역폭 고용량의 HBM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의 D램은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램 간에 전기적 간섭이 생기고 이는 성능의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램을 수직으로 쌓고 1000개 이상의 미세 구멍을 뚫어 TSV라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형식의 HBM이 개발되었습니다. HBM의 개발로 인해서 전기적 간섭은 줄어들었고 물리적인 거리 또한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존 D램 대비 용량과 대역폭에서 12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AI 시장의 고성장에 따라 HBM 시장 또한 고성장이 견인되었습니다. HBM 시장의 최종 소비자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인데 이는 고대역폭으로 단기간에 많은 정보를 빅데이터로부터 뽑아오는 것이 AI의 성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정 공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정 공정은 크게 습식 공정과 건식 공정으로 나눌 수 있고 습식 공정은 다시 웨이퍼를 한 장씩 세정하는 매업식과 웨이퍼를 30장, 많게는 50장을 한 번에 세정하는 배치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치식 장비는 웨이퍼를 여러 개를 한 번에 씻음으로써 더 시간 효율적인 공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정밀도는 떨어지고 매업식은 웨이퍼를 한 개 단에서 세정하는 만큼 더 세밀한 세정이 가능하지만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장비의 개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우스는 현재 매업식과 배치식 습식 장비를 모두 만들고 있고 이는 국내에서 유일하며 글로벌적으로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유일합니다. 다음으로 세정 공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웨이퍼를 다루고 미세 회로를 만들어 작동시키는 만큼 미세 파티클의 완벽한 제거가 중요합니다. 미세 파티클이 웨이퍼에 남아있으면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고 이는 고장이 원인이 되어 제품의 수율과 칩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세종 공정이 가장 큰 비중인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현재 공정 미세화에 따라 회로 폭이 한 자릿수대 나노미터만큼 작아졌고 더 정교한 세정이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세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더 정교한 세정이 가능한 매엽식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HBM 메모리 시장의 개화에 따라 기존 D램과 달리 고난이도의 본딩을 해야 하는 HBM의 특성상 후공정 세정 장비의 역할이 강조되고 디본더 장비 시장이 추가적으로 개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우스의 신사업에 산업용 로봇 또한 있는 만큼 다양한 산업 로봇 분류 중 다관절 로봇과 자율 로봇에 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관절 로봇은 로봇의 축이 회전축으로 구성되어 공간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며 다양한 자동화 요구에 적응하여 효율성, 자동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율 로봇은 자율적으로 환경 파악과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성이 있는 지능형 기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제우스의 사업부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정 장비가 매출액의 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 또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로는 일본 상장사인 Z와 3Z가 있고 Z에서는 중국향으로 들어가는 배치식 세정 장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연역입니다. 위 표는 제가 추정한 제우스의 PER 추이입니다. 본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 세정 장비, 그리고 2019년부터 산업용 로봇 개발을 시작해 22년 상용화에 성공하여 본격적으로 로봇 멀티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품 분석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장비는 배치식 세정 장비입니다. 현재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군이고 자회사 Z에서 대부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중국 파운더리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아톰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톰은 매업식 HBM 후공정 세정 장비로서 HBM의 본딩 파티클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디본더 장비입니다. 현재 HBM 후공정 세정 장비 분야의 시장에서 리딩 포지션을 갖고 있으며 삼성 쪽 물량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비 한 대당 가격은 20억에서 40억 후반대이며 올해 예정된 분량은 삼성전자향으로 20대 이상,
하이닉스향으로 6대에서 7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선 1Q에서 소폭 매출이 반영되었고 올해 2Q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쟁사 분석입니다. 주요 경쟁사로는 도쿄일렉트론, 세메스, 케이스텍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도쿄일렉트론은 시가총액 17조엔의 일본 상장사로서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제우스와 함께 글로벌 유일 매업식과 배치식 세정 장비를 모두 판매하고 있고 현재 제우스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향 매출의 경쟁사입니다. 다음으로 세메스는 비상장 삼성 계열사로서 링 프레임이 있는 웨이퍼 세정 장비를 판매하는 제우스와 달리 링 프레임이 없는 웨이퍼 세정 장비를 삼성에 주요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텍은 시총 6,900억의 코스피 상장사로 CMP 장비와 습식 세정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배치식 세정만 담당하고 있고 세 경쟁사 모두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기술이 없다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다음으로 비교적 신사업인 산업용 로봇입니다. 제로라는 이름의 로봇을 자체 개발해 2019년도부터 개발하여 22년도부터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엔 오버월 매출이란 것이 발생하는데 오버월 매출이란 3년 주기로 판매 물량의 10%에서 20% 정도 로봇 세정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물량을 많이 판매하게 된다면 향후 급진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현재 주요 매출처는 디스플레이 공정 쪽에서 판매되고 있고 실제 1분기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HBM의 공정 난이도에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주장의 핵심은 HBM의 공정 난이도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고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력보다 현재 기술력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현재 8던 HBM3의 국내 양사 수율은 하이닉스 70%, 삼성전자 60%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일반적인 D램의 수율은 90% 가까이 나오는데 HBM의 수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데는 바로 HBM 공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HBM 한 장을 쌓는 수율을 95%라고 가정한다면 8단을 쌓는 이론적인 수율은 0.95의 8승이 되고 만약 7단까지 쌓았던 램이 8단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여태까지 만들었던 램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전공정까지 마친 램을 폐기에 처분하게 된다면 그 손실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래표는 한정된 정보 내에서 제가 주장한 HBM 수율로 인해 삼성전자에서 손해보는 로스 금액입니다. 시장에서 HBM의 추정 금액이 일반 서버용 D램의 6배라는 것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원가율을 60%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3년 캐파 기준으로는 1,100억, 25년 캐파 기준으로 수율로만 무려 5,800억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수율을 만약에 85% 수준까지 잡게 된다면 25년 캐파 기준으로는 1년에 3,600억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HBM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수율로 인해 세이브되는 금액은 향후 더 커질 예정입니다. 왜 세종 공정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일반 세종 공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 아톰은 기존 전공정 세정 장비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후공정 디본더 전문 장비입니다. 기존 경쟁자들과 시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 전공정 중 사용하는 장비 대수가 가장 많은 세정 장비의 특성상 본 장비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매업식과 배치식의 차이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HBM의 미세화된 회로와 수율을 잡기 위해 오래 걸리더라도 매업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 캐파를 맞추기 위해선 자연스레 장비 대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제품, 시장 선점 프리미엄을 통해 기존 장비 대비 높은 판가를 형성하여 자연스러운 OP 마진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본딩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제가 HBM 장비사 중에서도 세정 장비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본딩 시장의 불확실성에 투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는 MR-MEF라는 TC 본딩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BM의 표준 크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HBM 단수를 늘리려면 한 단의 웨이퍼가 얇아져야 하고 열을 칩에 직접적으로 가하면서 칩에 변형이 가는 TC 본딩의 한계 때문에 향후 공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본딩이 주 공법으로 채택될지는 업계 종사자가 아닌 투자자가 알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본딩 업체 모두 주가가 주 공법으로 채택됐을 때 수준의 밸류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힘의 균형이 HBM4 혹은 그 이후에 들어서서 무너지게 된다면 한쪽은 지금의 밸류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고 여기서 빠져나온 수급이 이미 오버밸류가 되어 있는 본딩 장비 업체 말고 세정이나 검사 장비 업체로 올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입니다. 경쟁사 도쿄 일렉트론의 중국 레거시 쪽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자회사 Z의 실제 이번 연도 1Q 매출이 YOY 42%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제품 출시와 산업용 로봇의 컨센을 상회하는 호재로 매출 볼륨을 일정 부분 커버하였고
오히려 저마진의 배치 타입 매출이 감소하고 고마진의 신제품과 산업용 로봇이 팔리면서 OP 마진의 개선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제 5월 10일 자회사 실적 발표 후 감소하였던 주가가 14일 산업용 로봇의 매출 증가로 인해 리스크 요인을 무시하고 상승하였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저는 원가율 추정과 1분기 사업 보고서에 기반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산정하였습니다. 제우스 사업 보고서 기준 4가지로 분리하여 산정하였고,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는 자회사 Z와 기존 본사의 장비, 신제품 아톰의 매출 추이로 분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1분기 매출은 112억이 나왔지만 LG 디스플레이 유상 증자 관련 물량이 1분기에 소진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4개 분기 기준 1Q 대비 3배로 매출액 336억, 매출 원가 252억을 산정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Z 매출은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지만 특별한 완화 모멘텀이나 악화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Q 곱하기 4로 산정하였고, 매출 원가는 1분기 기준 원가율 75.9%를 적용하였습니다. 본사 장비도 특별한 모멘텀은 없기에 1Q 대비 4배를 주었고, 신제품 아톰의 경우 올해 판매 예정되어 있는 27대 이상의 물량에서 SK 하이닉스 물량을 보수적으로 잡아 23대로 잡았고, 한 대당 단가는 40억으로 가정하여 매출액을 920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플러그 밸브와 산업용 로봇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서 매출액을 1Q 곱하기 4로 잡았고, 산업용 로봇의 경우 제우스와 같이 다관절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작년 원가율 68%를 가져와 산정하였습니다. 산정 결과 총 매출액은 4,531억, 매출 원가 3,222억, 영업이익 448억, 당기순이익 355억이 나왔고, 밸류에이션은 경쟁사 KC텍의 현재 PER과 제가 추정한 제우스 3년 PER의 평균을 가져와 23.2배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26,550원, 상승 여력 42.3%를 제시하겠습니다. 25년의 경우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에 아톰과 산업용 로봇을 제외한 매출액을 24년과 같게 산정하였고, 아톰의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는 25년도 삼성전자 40% 추가 캐파 확장의 수혜를 받아 30% 성장을 가정하였고, 산업용 로봇의 경우 3년 평균 성장률 20.4%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목표 매출액 5,024억, 매출 원가 3,577억, 영업이익 586억, 당기순이익 464억으로 상승 여력 85.9%, 목표 주가 34,700원을 제시하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입니다. 3년 평균 PER 산정 근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밸류에이션 부록입니다. 참고 바랍니다.